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해보니까 40% 피해가 입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짜리 냈을 때 보험자는 그러면 얼마 책임진다고? 30%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험자는 계약자는 돈 얼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보험금이라고 해요. 이건 누가 준다고요?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나기 전으로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아까 피해율 나왔었죠, 우리. 피해율은 4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딱 빼면 보험자가 낼 돈만 나와. 내가 낼 것은 내가 나한테 줄 필요 없겠죠. 어차피 그놈 각 씨한테 야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죠? 맞춰보려고 그래. 이거 정신 나가, 그죠? 암산으로 맞추면 되지. 그걸 또 줬다 받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금액이면 자 1천만 원이다. 그죠? 자 우리가 피해율을 해봤어요. 그때 얼마 나왔어? 40% 나왔다는 게 40%. 근데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몇 프로? 10%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1,000만 원에 30%만 여기가 지금 결국은 0.3이잖아요. 0.4에서 0.1 빼니까 300만 원만 누구한테?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주게 되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수확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손해가 나면 무조건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농작물 손해보험은 두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자기부담 비율은 뭐예요? 무조건 계약자도 책임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책임지고, 그리고 계약자가 책임지는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자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피해율보다 자기부담 비율이 크면 보험금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약자가 책임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000kg가 있는데 이번에 이분이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얼마짜리를 넣냐면 나는 20% 책임질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보험사 너는 빠져. 20%가 내 책임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확량이 얼마나 났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전수조사했더니 900kg이 나왔어요. 900kg.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은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100kg이 감된 거죠. 줄어들었죠. 수확이 감소됐죠. 수확이 감소. 그랬으니까 100kg 나누기 1000kg 해보는 거죠. 그건 뭐예요? 0.1에서 10%가 손해났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20%까지 책임진다 했으니까 일단 계약자가 책임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가 이 집이 750kg가 수확이 됐다. 750kg가. 그러면 1000kg에서 750 빼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250kg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0kg가 줄어들었다. 얼마에서? 1000에서 250kg 줄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2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자가 20% 책임지고 보험자가 몇 프로? 5% 책임지면 끝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단 근데 특이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특이한 것은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먼저 집니다. 계약자가 먼저 줘. 안타깝죠? 보험자 네가 먼저 줘. 그러고 나서 네가 못 질 것이면 그 다음에 내가 질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 재보면서는 일단은 계약자가 먼저 책임져요. 꼭 기억하세요.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고, 그래서 아까 15% 났어. 10% 나도 보험자가 돈 안 주는 거예요. 왜?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지 않고 보험자가 먼저 책임졌다면 10% 피해 있으면 계약자가 책임져요? 보험자가 책임져요? 보험자가 책임지잖아요. 그럼 계약자는 가만히 있어. 돈 내놔. 10% 입금 조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는 어째? 내가 피해가 100% 나면, 나는 자기부담 10%짜리 가입했다면 100% 나면 계약자 나한테 90% 주고 내가 10%를 안 받으면 끝나죠. 그게 계약자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행 우리 농작물 재보면서는 계약자가 먼저 항상 책임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15% 피해 입었다. 나는 자부담을 20%짜리 가입했고 15% 피해 입었다 그러면 15% 내가 먼저 일단 책임지잖아요, 이거. 근데 20%로 15%를 막아낼 수 있죠.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금 안 주죠. 반대로 보험회사가 먼저 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 15%다. 난 자기부담이 20%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일단 15% 낮추죠. 나는 언제 자기부담이면 80% 이상 손해 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멋진 보험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 보험회사가 나만 아들 못해. 못 견뎌. 그러겠죠. 조금만 피해 다 보험금 줘야 돼. 5% 피해도 다 줘야 돼. 내가 먼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10% 피해도 내가 다 줘야 돼.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견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자 먼저 선책임, 그리고 그 책임 비율을 넘어서면 보험자가 싹 커버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수학 감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실 것은 이제 먼저 재해에 대해서 꼭 알았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수확량을 거의 대부분이 벼, 밀, 보리, 그 다음에 좀 시간 나면 이제 밭작물, 양파, 마늘, 뭐 고구마 다 할 건데 얘네들도 전부 다 뭐냐, 미터 제곱, 단위면 미터 제곱을 써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 고구마는 이제 이 고구마 잎 줄기 있죠. 줄기를 땅에다 심어야 이제 고구마가 나와요. 그렇죠? 커. 보통 심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이게 120일은 몇 달이에요, 보통? 3, 40이 넉 달. 그죠? 벼는 이양하고 이삭이 나올 때가 며칠? 보통 60에서 7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되면 이삭이 싹 나오거든. 그래갖고 이삭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쑥 나오면 출수기가 되는 거죠. 이삭이 나오는 걸 출수기 되고 수정이 되면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한 45일 정도 지나면. 보통.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심는데 이렇게 구멍 하나 파고 심는 게 아니라 집게 같은 걸로 슬라이스 옆으로 비스듬하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삽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꼽아서 그냥 쭉쭉 밀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삽식. 근데 이게 삽식을 옆으로 싹싹 하면 이 고구마들이, 그래서 온통 고구마는 위에 보면 순밖에 없죠. 고구마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드시기만 했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고구마 밭.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낸 중에 순을 제거하면은 이게 좀 삽식했던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고구마는 여기서부터 한 주, 만약에 여기서 조사한다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그죠? 벼는 몇 폭이라고 했어요? 네 폭인데 고구마는 다섯 폭이네. 벼 조사할 거예요? 고구마 할 거예요? 예? 벼 하고 싶어요? 고구마 하고 싶어요? 고구마, 아우야, 난 벼 할 줄 알았더니 네 폭이니까. 고구마에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고구마는 일반 호미, 일반 호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팔 수 있는 찌개 같은 게 있어요. 두 발이 달린 거. 또는 세 발 달린 거. 셀스랑 비슷한 거. 쑥 눌러서 조심히 쭉쭉 제껴서 해요. 호미를 하게 되면 다 찢어지고, 이제 팔 힘이 많이 드니까 쭉 눌러서 쑥쑥 밀면 고구마도 잘 빠져요. 잡아당기면 뭐 고구마 줄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상 깨세요. 땅을 파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신 돈 벌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운동이지. 왜냐면 노동은 그 1000평이면 1000평의 고구마를 다 수확하면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만 샘플링 채취해서 수확해서 중량조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즐기시라고요. 운동이 즐거움을 즐기셔야지.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괜히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고구마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에 있는 줄기를 제거하고 탁 파요.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 고구마를 다 꺼냅니다. 다 꺼낼 때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5개. 고구마의 5주라고 합니다. 5주, 1주, 2주.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5주니까 얘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면적을 얼마일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여 부분의 면적에서 고구마가 네 혼자 자라고 있구나. 이 전체 면적에서 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려면 5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 주 거리 되겠죠. 2주, 3주, 4주, 5주. 캘 때는 얘만 캐죠. 거리를 확보하기, 지금 넓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재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재고 싶다 그러면 난 중간 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 사이는 얘와 얘의 공동 공간이잖아요. 나누면 돼요. 중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똑같아요. 그렇죠? 거리는 똑같다고 이 길이가. 그죠? 그래서 이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얘를
5주에 얘 이름이 일항이라고 불러요. 일항. 고구마는 둑을 싸, 둑을, 흙을 올리고 거기다가 슬라이스로 삽식을 막 합니다. 인터넷 우리 강주고시 에듀하고 홈페이지에 가면 고구마 삽식 장면이 나와요. 어떤 여성분께서 아주 능란하게 삽식을 촥촥 하고 계신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삽식을 하면 여기에 우리는 이제 120일 지나면 그거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피해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길이를 재보니까 1m가 남았다고 해요. 1m. 그리고 얘를 한 일항, 두 일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항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일항 길이, 여기를 일항 폭이라고 불러요. 그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를 재봅니다. 폭을 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50cm, 즉 0.5m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5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요? 1m 곱하기 0.5m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미터니까 0.5m 제곱 됐네. 그렇죠? 여기서 고구마를 캐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서 해보니까 2kg 나왔다고 그래요. 2kg. 그죠? 2kg. 2kg이 나왔대요. 얼마에서? 0.5m 제곱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제곱미터, 2kg 좀 많긴 합니다만, 계산상이니까. 1제곱미터는 얼마 나온 거예요? 단위 면적당. 이거 해보면 4kg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체 농지가 이 고구마 밭이 1000m 제곱이에요. 몇 킬로 나온 겁니까? 그렇죠. 4000kg. 수확이 4000kg 됐어요. 원래 이 집은 5000kg 나온다 가정하면 몇 킬로 줄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 집의 고구마는 평년 수확량이 5000kg예요. 예를 들어 1000제곱에서 5000kg 나온다 가정했을 때 이 집에 수확이 피해가 있어서 수확량 조사해 보니까 얼마 나왔다고? 4000kg 나왔다고요. 이 4000kg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1000kg 손해 본 거잖아요. 감 나왔죠. 여기 감 1000kg 그죠? 네, 1000kg. 그러면 1000kg가 손해를 봤어요. 얼마에서? 5000kg에서 뭐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그램 손해 봤어요? 프로스라면 20% 손해 봤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이 자기 부담을 10%짜리 가입했다면 보험자는 몇 프로 책임지면 돼요? 10% 책임지면 됩니다. 자기 부담이 15%짜리였다면 보험자는 몇 프로 책임지면 돼요? 5% 책임집니다. 자기 부담이 30% 나왔다. 보험자 몇 프로 책임집니까? 그렇죠. 0%. 또 마이너스 10%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개념이 뭐냐면 면적에서의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면적, 단위 면적 딱 이렇게.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땅에서 얼마나 수확됐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보고. 자, 교재 50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2항 제직파조사 있습니다. 벼만 해당된다고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에 가입한 농지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확인, 심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심사는 수확량 조사할 때 심사하는 거예요. 확인한다고요. 확인할 때는 현지 방문하고 뭐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현지 방문과 심사는 농지와 작물의 상태를 주물주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거 꼭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 사실할 때는 현지 방문하고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재해가 이 농지에 진짜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재해 입증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 재해 입증 자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고연세에 갇힌 손해평가한 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 다음에 현장에 피해 농지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 같은 경우도 피해 있으면은 벼 이삭 같은 거 있죠. 벼 잎 같은 거 사진 농지랑 같이 보이게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탁탁 찍어. 그러면 벼 사진이 이삭 사진, 이파리 사진이 찐하게 잘 나와야죠. 그렇게 찍어서 첨부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손해평가 함께 뭐 나락이나 뭐 조사, 나락이나가 아니라 아주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보험금이 다 나가게 되니까 신중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서류 작성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해평가 막 노가다라든가 뭐 노가다 아닙니다. 그게. 고품격입니다. 평가해 주셔야 되고. 이게 전문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제2항입니다. 자, 제2항 재집화. 제2항 재집화는 말 그대로 2항을 했는데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직파를 했는데 다시 하는 조사. 그러면 2항을 했는데 왜 다시 하냐? 보상하는 재해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재에서 제2항은 벼만 해당됩니다. 벼 중에서도 조곡만 해당돼요. 조사령 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상하는 재해는 보통 약간 특약 포함해서 뭐예요, 얘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다음 병충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병충해로 만약에 2항을 하는데 병충해로 이게 싹 죽어버렸어. 그럼 다시 제2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2항 하죠. 기억하세요. 병충해 보장합니다. 2항 직파에서는 병충해 없습니다. 왜냐면 안 심었으니까 병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2항 안 했으니까. 근데 제2항부터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제2항 재집합의가 필요하다고 농지에 조사를 하고요. 손해평가반은 피해 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면적을 판단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2항. 이 집의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 뭐냐면 보상하는 재해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입니다. 피해 면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2항이니까 2항을 해놨는데 얘가 죽어버린 부분들, 물에 떠버리거나 뭐 흙에 묻혀버린, 집중호우하고 묻혀버린 경우라든가 그런 거 있죠. 또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병 들어갖고 그냥 비리비리한 있는 것들 있죠. 얘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2항 해야 올해 나락을 먹을 거잖아요, 표를.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 면적입니다. 그거 피해 면적이에요. 그래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면적, 이런 경우는 피해 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보시게 되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했죠. 보험 대상에서 농지 및 작물의 상태죠. 그래서 그거 밑줄 해주시고요. 심사 들어가면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확인조사, 피해 사실 확인조사다 그러면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 주세요. 보상하는 재해를, 피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피해 사실, 피해 입었어요? 할 때는 뭐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래요? 강풍이 알았습니다. 그때 바람 불었는가 조금 저희들이 기상청으로 체크 한번 할게요. 라고 현장도 가서, 좀 넘어지긴 했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2항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농지가 진짜 보상하는 재해로 얼마만큼 피해 입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사라고 해요, 심사. 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작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뭐가, 이 항에 나왔던 뭐가 다 좀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다가 이거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계약자가 이항 잘못된 그냥 제초제 뿌려서 죽었냐? 아니면은 재해로 인해 죽었냐? 병충해로 죽었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걸,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제 경작 면적, 용어 이전기 때 공부했죠.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을 우리는 실제 경작 면적. 무슨 일자? 가입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지형도라든가 또는 지형도 또는 GPS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요, 저희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경작 면적 조사하게 되면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지도 있는데 저희들은 국토정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 나면 이제 다운받을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에 있는 지번하고 그 클릭하면 그 농지 그 지적도 클릭하면 면적, 공부상 면적 다 떠요. 그럼 공부상 면적하고 이제 그 현장 면적하고 맞춰보고 또 일부 좀 안 들어가면 하우스 설치했다가 하면 그거 뺐다. 근데 그때는 원장에 있는 면적을 맞춰봐요. 그래서 이분은 가입을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은 벼가 심어지지도 않는 부분도 가입되구나. 라는 걸 금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빼고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걸 계약사항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장 변경.